안녕하세요. 별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메가3 왜 먹어야 하나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면역과 염증 그리고 필수지방산 오메가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통증을 경험합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염 이렇게 끝나는 병명들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 몸의 특정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처방이 좀 비슷합니다.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같은 것을 처방해 주죠. 가장 대표적 질환인 감기, 이것도 바로 상기도 감염증입니다. 배가 아프면 위염, 장염으로 불리고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염이라고 불리죠. 염증은 급성, 만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급성은 대부분 감염 또는 손상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대부분은 굵고 짧게 끝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 이 만성염증이 문제죠. 여러분도 고질적인 질병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른쪽 눈에 염증이 좀 잘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생활 할 때 한창 훈련할 때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훈련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눈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나중에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이게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때 회복되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도 컴퓨터를 좀 오래 한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오른쪽 눈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저희 만성질환 또 만성염증. 저는 이 병도 좀 잘 생기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몸 관리 잘 못해서 아파지는 부분들이 있죠. 피부병, 두통, 허리 통증, 생리통 등등 있으실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조직에 손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 세포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혈관에서 계속 움직이며 순찰하는 면역세포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알리지 못하면 그 사이에 감염되는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손상된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긴 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 이거를 혈관으로 뿌리면 가까이 있는 면역세포가 달려와서 문제를 파악하고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내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부어오르고 통증, 또 열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위를 조심하게 됩니다. 염증은 손상된 부위의 세포가 빠른 회복을 위해 몸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 있으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염증은 바로 오메가3 또는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리 샐러드가 있습니다. 각종 채소와 견과류 그리고 오일과 소스가 뿌려져 있네요. 저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여기 이 다양한 이 샐러드의 재료 속에 오메가3인 알파리놀레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인 리놀레산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을 것이에요. 이 샐러드는 위와 장을 거치며 산산이 조각나고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중 지방 성분들은 장에서 흡수되어 킬로마이크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담겨 림프관을 따라 운반되어 흉선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 이 흉선에서 바로 정맥이라는 혈관으로 들어가죠. 장에서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맥을 타고 폐로 갔다가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르죠. 이제 지방에 들어있는 킬로마이크론은 동맥을 타고 우리 온몸의 조직과 세포로 공급됩니다. 대부분의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의 세포에 공급되고요. 피부, 뇌, 콩팥 등 다른 장기 조직에도 꼼꼼하게 운반됩니다. 다 운반하고 남거나 미처 운반하지 못한 것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몇 바퀴 더 돌거나 간으로 흡수되어 그곳에 차곡차곡 저장되죠. 간에 너무 많이 저장된 것을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방간이죠. 지방이 너무 많이 가득 찬 간덩어리가 되는 거죠. 각 조직의 세포로 이동된 지방 성분들 중에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귀를 열고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지방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대부분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다 아시죠? 같은 무게의 당보다 지방이 훨씬 열량이 큰 거. 그래서 소, 말, 코끼리 그리고 옛날 거대했던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들이 풀만 먹고도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꾸 다른 얘기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자, 집중할게요. 자, 여기 하나의 도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세포 안에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해 보기 좋게 정리해 놨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산은 열량으로 사용되지만 리놀레산의 약 1에서 5% 정도는 몇 단계의 변화를 거쳐 아주 유용한 물질인 감마 리놀레산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감마 리놀레산 많이 들어보셨죠? 홈쇼핑 또는 광고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팔리는 성분이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 리놀레산의 대부분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감마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잘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오메가6 계열의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이 알파 리놀레산은 몇 단계를 거쳐 EPA, DHA로 전환되는데 이것도 세포 안으로 들어온 알파 리놀레산 중 굉장히 극소수, 약 5% 미만 정도만 전환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마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그리고 EPA, DHA로 전환되는 양과 그 속도가 적어지고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물질들은 세포에서 바로 사용되거나 세포막에 저장을 해둡니다. 바로 인지질이라고 불리는 세포막의 구성 요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네 가지 필수 지방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류코트리엔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좀 어렵죠.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몸의 염증, 면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트롬복산은 혈관 확장, 또 혈액 응고와 관련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류코트리엔은 호흡기 기관지를 조절해서요, 우리 몸의 알레르기, 또 천식 이런 질병과 매우 관련이 깊은 물질이에요. 이름은 생소한데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류코트리엔은 필수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바로 에이코사노이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죠? 이 에이코사노이드는 감마 리놀렌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오메가3인 EPA, DHA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에이코사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암의 발병과 항암에서 이 에이코사노이드의 역할이 새롭게 또 밝혀지기도 했고요. 점점 효과가 좋은 치료제와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코사노이드는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코사노이드를 표로 한번 볼게요. 크게 3계열로 나눕니다. 1계열, 2계열, 3계열로 나뉘는데요. 1계열, 이건 감마 리놀렌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6죠. 감마 리놀렌산은 대부분 식물에만 있습니다. 이 감마 리놀렌산으로부터 만들어진 1계열 에이코사노이드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을 용해시키며 알레르기를 완화시킵니다. 좀 들어보면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죠? 자, 2계열 에이코사노이드를 볼까요? 이건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만들어지고요. 오메가6고 또 동물에서 그 아라키돈산은 대부분 동물에서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만들어진 2계열 에이코사노이드들은 염증을 더 촉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응고시키고 기관지를 수축, 히스타민 분비 등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까지 보시면 1계열과 2계열이 약간 좀 대비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자, 3계열 에이코사노이드를 보시겠습니다. EPA가 주 원료고요. DHA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EPA, DHA는 바로 오메가3에 해당되죠. 대부분 동물에서 발견된 오메가3로부터 만들어지고요. 2계열 에이코사노이드를 억제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2계열 에이코사노이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염증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하고 혈액을 응고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에이코사노이드는 염증과 혈액 응고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에이코사노이드라는 물질은 인간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물의 세포에서 발견되는데 생존과 번식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치고 감염되는 일은 아마도 모든 동물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치면 그 부분에 감염되기 쉽고 출혈을 멈춰야 하니까 염증과 혈액 응고가 함께 작용하는 기전이 유전자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염증은 우리 몸의 손상을 알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은 정말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감기라고 해도 좋아요. 둘 다 바이러스니까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들어오면 그 세포에서 자신을 복제시키고 나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포로 또 들어가서 자신을 복제시키고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감염된 세포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코로나에서 감염된 세포가 많아질수록 우리 호흡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염된 세포의 막에 있는 아라키돈산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에이코사노이드를 만들어서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더 촉진시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의 세포들을 감염시켜 나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면역 전쟁이 한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염증 반응도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고열, 몸살,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처음엔 코로나의 감염 속도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약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아주 빠르게 바이러스와 감염된 세포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계속 감염된 세포들이 내뿜는 염증 촉진성 에이코사노이드들로 인해서 내 몸은 아수라장이 되죠. 너무 힘들어 진통세염제를 계속 먹으면 쉬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체온이 약 40도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40도가 넘어갈 정도면 굉장히 많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세포가 속해 있는 장기나 조직은 재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처럼 강력한 바이러스에 걸리면 호흡기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가 생긴 세포가 많을수록 이 2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들이 많이 분비되어 더 많은 백혈구들을 불러오고 바이러스와 감염 세포들을 파괴시켜 정상세포 쪽으로 손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몸은 항염증성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해서요, 염증이 진행되는 세포에서 1계열, 3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도 적절하게 만들어 염증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즉, 염증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균형 있게 되도록 애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 세포들과 면역세포, 여기서 이 면역세포는 백혈구를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염증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오메가3, 오메가6로부터 만들어진 에이코사노이드라는 것이죠. 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은 식물 속에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과 그리고 오메가6인 리놀레산으로부터 만들어진 다양한 필수 지방산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진정시키는 이런 작용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해서 이것을 발견한 학자들도 신의 솜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면역세포가 출동하고요. 그 다음엔 염증 억제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사태가 정리되는 이런 순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염증 조절에 관한 물질의 원료가 바로 뭐다? 오메가3와 오메가6로부터 만들어진 에이코사노이드라는 것이다. 이 에이코사노이드엔 세 가지 계열의 종류가 있다.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만들어진 2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들은 염증을 더 촉진시키는 것들이고, 감마리놀렌산으로부터 만들어진 1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는 염증을 더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오메가3로부터 만들어진 3계열의 에이코사노이드들은 마찬가지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면역, 염증, 통증, 질병, 그리고 필수 지방산들의 관계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에는 다양한 지방산들이 붙어 있습니다. 염증을 촉진하는 아라키돈산으로부터 그것을 억제하는 EPA, DHA도 붙어 있다는 거죠. 만성염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포막 지방산의 조성 비율이에요. 아라키돈산 또는 오메가3가 너무 많으면 작은 요인에도 염증이 너무 쉽게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키돈산은 염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니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감마리놀렌산 또는 EPA, DHA가 너무 부족하면 염증 제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시시대 때부터의 인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1대20에서 1대100 정도로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 조절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식생활을 통해서 이 필수 지방산의 조성 비율을 조절해주면 좋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로부터 만들어지는 감말리놀렌산, EPA, DHA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의 식생활은 잘 달라지지가 않죠. 그것이 현대인들이 만성질환에, 만성염증에 노출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변화를 줘야겠죠.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과 필수지방산,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주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